누군가는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것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봄날의 꿈이라고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우리네 인생. 모진 세월 잘 견디고 살아온 스스로에게 이제 작은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활짝 한번 크게 웃어보실게요. 활짝. 웃다 마셨어. 아직 웃다 마셨어. 간지럽게 하면 되겠다.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다음에 그 예전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그런 거를 읽어볼 수가 있게 됐어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찍으실게요. 장수 사진 찍으니까 기분이 좋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낸 사진 한 장. 오래 살았어 지금도. 아이고, 이 사진을 왜 내가 혼자 찍노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신 이렇게 남편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보시면 웃으세요 하기도 되게 죄송해요. 지나온 시간이기에 아름다운 삶. 이제 건강하게 살았을게. 이제 건강하게 살다 가면 누구 이렇게 사진 찍기 좋지. 그 삶을 기억할 시간의 기록. 나가 나를 이제 그렇게 다 됐어도 항상 그런 거 그냥 구별 안 하고 저기 살라고 노력해요. 누가 뭐고 여러 가지 보면 충분히 다 웃음이라. 그럼 노래도 되고 불고.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아싸, 아싸, 아싸. 감히 묻습니다. 언제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 이른 봄,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논가리가 한창입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흙을 골고루 뒤집어 놓으면 논 속에 묻혀있던 흙이 밖으로 나와 따스한 봄볕과 바람에 잘 마르는데요. 농사나 사람 사는 일이나 모두 때맞춰 해야 할 일을 제때 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 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논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농부들이 논가리에 온 정성을 쏟는데요.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온 최석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건 많은데, 아유, 논 쓸 건 많은데 뭐 흉삼해야지. 내일 또 썰이지 뭐. 내일 이것도 썰어야고 저것도 썰어야 하고. 옛날엔 가지, 꽈리고추, 채치 젊어서 용산이로 제 팔러 다니고 그런 거 했지 뭐. 소 4마리 길러서 애들 새끼 내서 애들 뒷바리 하고. 지 엄마 엄청 고생했어. 수육포다. 그 지금은 사료나맥이지. 옛날에는 수육포다 줬잖아. 큰 소대다 술로. 아유, 그런 생각하고 이미 살만하니까 이제 땅속에 가 있으니. 농사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농사꾼이기에 1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길은 오로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할아버지. 한평생 일만 하고 살았지만 그 덕에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데 야,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몸때는 뭐 아픈 데는 있어도 억지로 하는 거지 뭐. 일을 해야 안 죽지. 가만히 노는 사람도 쉬주고 조금이라도 끔찍을 해야 더 오래가지. 술이나 먹고 가만히 노는 사람도 쉬 죽더라고. 그래서 난
아주 옛날서부터 꼭 농사꾼이 돼 있어서 항상 일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농사지어 자식 키우고 농사지어 집을 지은 할아버지에게 농사는 목숨줄이자 삶 자체인 셈이죠. 나가 잘 먹고 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애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러지. 일하는 거 왜 목적이야. 내가까지가 쌀 한 가마면 1년 먹을 거 왜 내가 호미질을 하고 풀을 뽑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 잘 사는 거 보고 죽으려고. 그러려고 내가 열심히까지 일을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또 이제 쉬엄섬 힘 안 들 때는 하고 그래야. 아주 죽도록하진 않아 내가. 이렇게 농사로 팔남매를 다 키우셨어요? 그렇죠. 아주 남의 논 갈아주고 뭐 남의 그냥 뭐 난구도 해주고 배지 다 했어. 별짓 다 하며 살아온 삶이지만 늘 그 곁을 지키던 고마운 아내가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다던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얼마 전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를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이제 20날.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고생 말고 불쌍해서. 와, 땅에 미칠 줄 알았어. 난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더니 나 못 먼저 죽는다고 맨날 마시고 씻고서 나가라고 맨날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죽었어. 내년부터 나 혼자 일하겠어. 옆에서 장단만 쳐도 낫다. 65년을 한결같이 얼굴 마주하고 산 아내. 그런 아내가 이제는 땅속에 묻혀 볼 수도 말을 섞을 수도 없으니 애달기만 합니다. 여기에 묻힐 줄 누가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묻혔어. 난 잡작에 묻힐 줄 알고 이렇게 묻혔다. 아내가 있었기에 힘든 세월도 거친 일도 견디며 살 수 있었습니다. 뭐 말을 해나 뭐 해야. 쳐다보니 소용없지 뭐. 땅속에 있는 거 대답을 해야 뭐야. 그냥 뭐 쳐다보니 뭐 흙이지 뭐야. 나와야지 말이지. 나와서 왔나 영감 왔느냐고 소리라도 붙들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내배고라도 팔남매 끼니 굶기지 않으려 온갖 힘든 일 마다하지 않았던 고마운 아내. 인생사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게 있겠냐마는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아내 손이라도 한 번 더 붙잡아 보고 싶다는 할아버지. 이제는 살만하니 먼저 가버린 아내가 서럽도록 그립다는 할아버지는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 마음이 아립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에 이제는 혼자 덩그만이 남았습니다. 밥 먹으라 일으켜야 일어나고 간식 끌어다 여기 앉히고선 숟갈지도 어떤 때 잘못해서 내가 먹여주고 살라고 먹여주고 그러면 두 숟갈만 못 먹겠지. 그래도 나 죽을까 봐. 나 심장 수술했거든.
비상약을 꼭 호접에서 넣고 댕겨 여기다. 들에 가면 나만 좀 죽을까봐 왜 안 오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죽으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아내 곁으로 자꾸 가고 싶어질까봐 무슨 일이든 일에 매달리게 된다는 할아버지. 이것도 못 따먹어. 이것도 못 따먹는다고.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얼굴 한번 못 보고 혼례를 치른 아내와 이 집에서 65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먹으려면 몇 끼가 시죠. 안 넘어가. 대구 지엄마상 먹나고 안 넘어가. 목이며 대구. 난 살아서 이렇게 먹는데 땅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저렇게 두루누워 있잖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수저 한 벌로 시작해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할아버지의 지난 세월. And I really want to make her mine. I'm searching everywhere to find her.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둥을 세우고 문을 해달아 만든 이 집에서 이제는 할아버지 혼자 남아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처음 볼 때 뭐 초록색에서 절했짝에 그때 봤는데 뭐 참 왜 신랑 싹시 차려놓고 절하잖아. 초래질하잖아. 그때 얼굴 봤어. 그때서 얼굴 보고 좀 방으로 날 끌고 들어가서 샥샥하고 신랑 국수를 삶아다 주고 먹으라고. 20살에 만나 살면서 부부의 정을 키웠습니다. 없는 살림에 착하게 자라주는 자식들 보는 재미로 힘든 줄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 더는 아내가 곁에 없습니다. 장사 지내고 나흘 만인가 사흘 만인가 가서 감자 심었어. 혼자. 애들 오면 문제 40나. 제일 혼자 감자 심으면 울었어. 아이씨. 제일 눈물이 쏟아져 감자 심으면서. 좀 이제 뿌릴까 하고. 고객님은 날 감자 한 폭 심고 쳐다보고. 감자 한 폭 심고 쳐다보고. 그냥 눈물만 치게. 사람들이 왜 눈이 이렇게 부었느냐. 세상 온갖 풍파 같이 겪으며 청춘을 함께 보낸 아내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기만 한데요. 둘이서 함께 견디며 살아내야만 했던 삶을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할아버지.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그렇게 할아버지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그치면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트며 찬란한 봄을 불러오겠죠. 돌고 도는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비 온 뒤 땅은 더 단단하게 굳기 마련이고 옹골차게 봉우리 진 꽃은 아름다움을 활짝 피어내며 제 몫을 다할 것입니다.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한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할아버지의 친척들이 며칠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And I've been keeping on. 큰 거 지금 새로 지금 손님 가보시고. 그 완전 그냥 이곳 곤지암 일대는 최씨 집성촌이라 할 만큼 할아버지의 친척들이 모여 사는데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땅을 지키며 살아온 농사꾼이라 그런지 모이기만 하면 농사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대부분의 시골이 그렇듯 여기 곤지암도 청년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청년이 별거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며 살면 그게 바로 청년이지요. 오늘 여기 왜 모이신 거예요?
뭐 먹으러 그래. 우리 이 족하고 육춘이요. 그러니까 닭 갖다 건드려서 먹으러 오라 그랬지 뭐. 오랜만에 집안 가득 화기가 돕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큰아들이 홀로 된 아버지를 챙기러 매일 집에 오는데요. 같이 살자는 간곡한 부탁도 거절한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력을 잃지 않도록 살펴보는 일뿐입니다. 누구도 자연의 이치를 거슬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늘 곁에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건 사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저 큰 배가 잡아있던 거? 아침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지 뭐. 뭐라고 잡섰어? 아무거나 먹었지 뭐 밥하니까 먹는 거 그냥 뭐. 누구에게나 힘겹고 모진 시간은 있기 마련이지요. 지금껏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봄볕처럼 따스합니다. 봄 기온 만큼이나 반가운 손님들이 먼 길을 달려 곤지암을 찾았는데요. 한 기업의 사회공헌팀인 블루리본은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이라는 특별한 사진을 선물하는 팀입니다. 블루리본은 최고의 영예를 획득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푸른 리본을 뜻하는데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난닝굴 벗어. 언제 이렇게 고운 한복에 꽃단장을 해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저걸로 입어. 저 사수를 이걸 먹고. 그 사수랑 똑같지. 아니야. 빨간 거보다?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담을 장수 사진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시간.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으신 어르신들. 모진 세월을 잘 이겨내며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이야말로 영예로운 블루리본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장수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난 처음 찍는 나 이 어린 사람 뭐 언제 찍어봤어 이제? 어리셔서. 오늘 그 장수 사진 찍으시니까 어떠세요? 아이 기분이 좋지 뭐. 찍어주니 이렇게 우참 생각도 안 하는데 와서 일은 바쁜데 일을 오라 그래서 와서 앉으시면 좋지 뭐 그래야. 하루 쉬니 좋고. 아버님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뭐 뛰어 딸대로 매지. 다 됐고 나는 생각이지 뭐. 장수 사진 찍으니까. 나는 좋은데 마누라 산에 있어서 땡겨. 아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이나. 장수생 저 사진이가 이제 더 오래 사시라고 찍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올해 뭐 마누라 죽었는데 오래 살은 뭐야. 자세도 좋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인생의 황혼길을 준비하는 할아버지. 평생을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땅을 일구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차곡차곡 추억으로 쌓입니다. 힘 적당히 딱. 지금 좋아요. 그렇게 한번 찍을게요. 자 눈에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조금 더. 비록 장수를 기원하는 사진이라지만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뭐 좀 좋지는 않죠. 뭐 그렇게 기분이. 그래서 뭐 인간이 이제 살면서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도 많이 사진을 찍지만 사실 어른들께서 사진을 찍을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곱게 한복도 입으시고 메이크업도 받으시는 거 아마 거의 평생에 한 번뿐이 없는. 그래서 그냥 단지 나중에 이제 영정사진으로 쓰는 사진보다는 그 어르신들의 지금 이 노년의 삶에 작은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재미나게 촬영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지금의 그 즐거움, 행복을 그리고 더 오래 사시라는 의미에서 담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올 수 없는 아름다운 이 순간. 사진 한 장으로 남을 시간들이 찬란한 봄날 같기만 한 것은 왜일까요? 우리 소년처럼 10대 소년처럼 어떻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또 어떻습니까? 해보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함께 웃음을 나눌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여전히 세상은 매 순간 빛나는 것이 아닌지요. 아, 좋아요. 손 한 번 더 보시고. 산 좋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경상북도 칠곡의 조그마한 마을. 사람의 인연이란 참 모를 일이지만 어릴 적부터 한 동네 이웃사촌으로 자라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건 졌어. 손을 좀 떨가가지고. 소정이 없게 된 건가 모르겠구만. 늘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부부. 아버님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일하시고요. 예, 우리 어디 가도 둘이 같이 가야 되고 시장 보러 가도 같이 가야 되고 뭐 병원에도 뭐 1년 동안은 둘이가 같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2번씩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도 둘이 같이 가고 뭐 시장 보러도 같이 가고 그래. 아버님 참외 농사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나랑 농사지, 나랑 농사 누에. 나랑 뭐고 하다 이제 누에 미고 뽕나무 캐가지고 뽕나무 뽕 따가 누에 미고 나랑 농사지 그때. 20살 처음 건넨 연애 편지를 우물가에 두고 온 아내. 그 바람에 마을에 소문이 돌아서 두 사람은 혼례를 서둘렀다는데요. 처음 따는 게 한번 봐. 자, 내가 먼저 비먹까? 반평생을 부부로 살면서 지금껏 큰 소리 한 번 없이 곱게 살아왔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아끼며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성낼 일도 없다는 부부는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만큼 금슬이 좋습니다. 해방둥이로 태어난 남편 학순 씨는 한참 말 배울 시기에 이곳 칠곡의 터를 잡고 살게 됐는데요. 아내 말순 씨와는 그때부터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휴대폰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없어요. 밤에 불러낼 기계가 없잖아. 밤에 저 사람 방에 집에 있는데 내가 불러내려고 못 불러내잖아. 그래 내가 연구를 했지. 휘파람 불어도 안 되고 여러가 요렇게 하면 요 학교로 나온나 이제 요렇게 하고 하면 학교 말고 저 당선한말 있더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암호를 보내가지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 만나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두 사람. 힘든 일도 많았지만 사는 게 별것 있나요? 고맙게 잘 자라준 자식들 보며 오순도순 사는 게 낙이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그렇게 한 세월 함께 살아낸 두 사람.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 마을에서 이제 사니까 이제 제가 집 되는데 그 방이 여시 뜨시고 그래 겨울에. 그러면 이제 오빠가 있거든. 그래 오빠한테 놀러 가는 척하고 가면 이제 동생도 보여 있으니까 한번 그 옛날에는 방에 한 방에 살잖아 전부. 그러고 만났지. 이 오빠가 내보다 한 살 더 자셨어. 그리고 친구 그거 놀다가 그 이제 가면 놀러 가면 이제 뭐 꿈시면 따라 있지 뭐. 꿈시면 따라 있는 거지. 이 사람 보려고 더 가는 거지. 누구나 힘들었던 시절 요 사진이 작은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가족을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느라 무릎이 상하는 줄도 몰랐던 아내. 이 사진이 그래. 내 친구들이고 새롭지요. 그땐 더 젊었을 때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럴 때도 있었는가 싶어요. 이때 참으로 뭐 완전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젊었을 때도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 소문 다 내었어. 막 편지 읽어보고. 그러가 더 빨리 결혼하게 됐는지도 모르지 뭐. 그때 아버님은 어떠셨는데 소문났을 때? 소문 났을 때 그때는 뭐 그냥 뭐 남보기 좀 부끄럽고 그랬지. 그때는 연애하는 게 부끄러울 시대라. 두 사람이 함께한 세월만큼 부부의 정도 깊어만 갑니다. 마을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는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렇게 항상 손잡고 다니세요? 예, 손잡고 뭐 우리는 한 보자. 뭐 손잡고 다니는데 어땠고. 첫째 다리가 이제 안 좋을게. 이제는 수술해가 다리가 좋지만 다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 넘어질까 싶어 자꾸 다니다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지. 지금 어디 가시는 건데요? 공부 배우러. 어떤 공부요? 한글. 이제 한글 받침자 배우러 가야 이제 받침자. 전에는 뭐 가나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뭐 학교, 뭐 공부, 뭐 이런 거 배운다 이제 받침이 들어가는 거. 어디든 함께 가고 늘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온통 할머니들로 가득한 한글 학교에 딱 한 사람 학솔 씨가 유독 눈에 띕니다. 정말 두 분이 어디든지 함께 다니시네요. 칠곡에서 운영 중인 한글 학교는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을회관에 모여 글을 배우고는 있지만 글쎄요, 배우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죠. 받침자 때문에 자꾸 헛갈리는 부부. 어렵긴 동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할머니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쑥스럽지 않으세요? 네, 안 그래? 내 엄마 다 좋아한대. 남하는 분들은 뭐 형수 같고 또 작은 사람들은 뭐 마누라 친구고 그러니까 뭐. 내 와가 뭐 불편한 소리 안 하니까. 알겠죠? 3번은 주렁주렁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늦게 한글은 뭐에 쓰려 배우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나온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둔 배움에 대한 열망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서툰 글씨로 스스로를 표현해 나가시는 어르신들, 그 시간을 어찌 단순히 배우는 시간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 이제야 나를 찾아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봅니다. 한글 모르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심하지 뭐. 5남 6남에서 딸 하나 낳고 딸 하나 벌같이만 시집을 못 보낸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 안 가르치고 우리 오빠는 서울대까지 나갔어요. 그래가 지금 딸은 안 가르쳤어. 아들 맡아서 딸은 내 하나라 6남에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으세요? 예. 머리가 뭐 진짜 더 가야 되는데 더한 게 잘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환경이 안 좋아서 그 어머니들에게 배워보시지를 못하셨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가슴 속에 항상 한이 되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난번에 저희들 편지 쓰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로 만나 고마운 마음 한번 제대로 표현 못하고 살아온 부부가 오늘 서로의 마음을 담아왔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 편지를 공개해 볼까 합니다. 연애 편지 적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말순지에게 말순지 당신을 만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지도 50년이 됐군요. 사람의 인연은 하늘에서 정해준다 했던가. 1945년 일본 땅에 태어나 해방도로 태어나서 한창 말 배울 시기에 1949년 부모님 등에 업혀 대한민국 보선리 말순지 당신이 사는 보선리에 정착할 때부터 표현을 할 줄 몰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어요. 정말 고맙고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행복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온 두 사람.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5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보듬고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또다시 부부로 만나 못다한 정을 나누며 오래오래 곁을 지키는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싶다는 부부. 가족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부부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안 좋고 수술했으니까 그러가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가 열로 걸어서 올라가지고 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 내려가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리 운동을 시키려 하더라고 병원에서. 선물처럼 다가와 서로의 보물이 되어준 부부. 앞으로도 서로의 보물처럼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이른 아침 분주한 손길의 블루 리본 팀이 부부의 장수 사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혼식 이후 이렇게 설레고 가슴 두근거리기는 처음이라네요. 부부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게 나은 게 이걸로 하자. 19의 결혼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반평생을 함께 해온 부부.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에게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안돼 보시면 안 되고 카메라 보시면서 하나 둘셋 자 고개 좀만 숙이시고 장수 사진이 오랫동안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검은색보다는 블루, 그래서 블루 리본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그리고 행복, 그다음에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사진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의 연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아픈 데 없이 곱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두 사람. 이 장수 사진 찍으시면 앞으로 30년 더 사신대요. 오래오래 잘 살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그 사진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뭐참 마음이 좀 새롭네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사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에 새로 태어나도 참말로 같이 살고 싶다는 부부의 변함없는 사랑이 사진으로 남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남한산성의 긴 줄기 사이로 여전히 동장군이 심수를 부리며 봄이 오는 길목을 막아서는데요. 어느 늦겨울 아침, 아들 덕주 씨가 아흔의 노모를 깨웁니다. 엄마 일어나셔야지. 옳지. 덕주 씨는 올해 환갑의 나이를 맞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엄마. 하나, 둘, 셋. 30년 넘게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막내 아들인 덕주 씨도 한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보다 일이, 자신이 먼저인 때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웃으시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엄마, 따라해보세요. 수고했다. 엄마 운동시키느라고. 자식들이 떠나고 홀로 남게 된 어머니. 덕주 씨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거의 30년이 넘죠. 어머님 아프신 게 30년이 넘으시니까요. 84년도인가 그때쯤부터 쓰러지셔갖고 그때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누워 계시고 막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어머니 곁을 지키는 아들. 어머님 아프시니까 다른 음식은 못하고요. 요거나 그냥 끓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한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그렇게 홀로 아픈 어머니를 모신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세뱃돈 주세요. 세뱃돈 주셔야죠. 세뱃돈 주세요, 엄마. 단둘이 보내는 명절이 쓸쓸하고 외로워 보일지 엄마, 모르지만 세뱃돈 덕주 씨는 어머니가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눈 비비면 안 돼요. 눈 비비면 눈 봉사돼요. 하려고는 원래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어머님 증세가 막 굉장하실 때였었어요. 막 밤에도 뛰쳐나가시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알죠. 이게 치매 초기 증세라는 걸. 근데 남들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왜 저렇게 욕을 하시고 막 뛰쳐나가고 그러시나.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갑자기 보니까 이상하니까 다들 뭐 같이 살 수가 없다 싶어서 그냥 다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건강이 나빠지기 전 어머니는 손맛 좋기로 유명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던 어머니가 청춘을 고스란히 자식들 뒷바라지로 보내고 이제 빈 껍데기 몸으로 홀로 남았습니다. 떡국 한 그릇 올리는 차례상에 용서를 구하는 덕주 씨. 아버지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분은 일단 살려야 되니까요. 잘 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여기? 여기 사진이? 아버지. 우와! 알아보시네요? 이야. 이름은요? 몰라. 이름은 몰라요.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버지 너무너무 생각나는데. 생각 안 나세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지. 마누라 때리고 술 마시고
그죠? 속 많이 썩이셨지요? 한이 많죠? 이 사진 보니까. 흐려지는 어머니의 기억을 더 붙잡아두고 싶은 아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엄마? 아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손 쭉 펴셔야지. 하나, 둘. 쭉. 앞으로 20년은 더 사셔야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세상으로 보내드릴 마음이 엄마, 생길 것 쳐보세요. 같다는 덕주 씨. 쳐보세요. 다 났어요, 다 났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다시. 어이구, 눈도 좋죠. 일으켜줘. 그럼요, 일으켜줘야죠. 덕주 씨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엄마 그대로입니다. 어머니가 반드시 힘차게 일어나 세상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믿는 아들. 아들에게 온몸을 의지해도 좋으니 어머니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랫동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주 씨가 정성껏 어머니를 돌보는 이유입니다. 어머님이 뭐 나가지 말자고 그러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은 왜 운동 그렇게 힘들게 시키느냐 그러는데 어머님 보면요 이렇게 나가자 그러면 막 손을 막 허겁지겁 하면서 막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은 못 하시니까 손으로 하실 때 보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운동만큼은 꼭 시킵니다. 하루도 안 빼고 1년 내내 하죠. 자, 저를 끌어안으실까요? 목을. 한때는 너무나 엄마? 힘들어 도망치고 목을 싶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덕수 못 끌어안으. 누구든 어머니를 3일간만 모신다면 전 재산을 다 줄 생각도 할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아들. 그래도 여전히 어머니와 둘이 앞만 보고 나가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옛날처럼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엄마. 제 말 들어요. 옛날처럼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직 젊어요. 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어머니와 운동을 하는 덕주 씨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저 앞에 강 좀 보세요, 엄마. 엄마야, 누나야, 강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오랫동안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한답니다. 갖은 고생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어머니 대신 아픈 세월을 나눠 짊어집니다. 흐르는 강처럼 나쁜 기억 모두 흘려버리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질고 힘겨웠던 세월을 어머니와 잘 견디며 살아온 덕주 씨. 블루리본이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며 또 한 번 길을 나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를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준 고마운 사람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는 게 덕주 씨는 꿈만 같은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추억을 준비합니다. 뭐 처음 뵈니까 어릴 때 뵙고 처음 뵈니까 어우 충격적인데 엄마가 이런 모습을 다 있나 한복 입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늘 곱디고 온 모습 그대로 계실 줄 알았던 어머니. 하하 웃어보세요. 예쁘게 웃어보세요. 사진으로라도 고운 그 모습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찍기가 대부분 좀 힘드세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웃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대부분 웃는 방법조차 아예 오랫동안 까먹으신 분들이 좀
잊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찍을 때 대부분 이제 인상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셔서 촬영하기 힘들기보다는 이제 잘 웃질 않으시니까. 근데 안 웃으시는 상태에서 찍어드리기가 좀 죄송하고 또 웃으세요 하기도 좀 죄송해서 이제 그럴 때가 참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웃기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웃는 방법조차 모르시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진. 나야. 그지요? 나가 누구예요, 엄마? 잘 물어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물어봐야 되는데. 옷이 날개라더니 이렇게 입으니까 3, 40년 전에 아주 처녀 시절 같으네요, 엄마. 처녀 같다세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모습으로 어머니와 단둘의 추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곱게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 아들의 기억 속에서 걸어 나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 누구예요 이름이? 저거 항상 언제까지나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아예 찍을 생각도 안 하고. 고운 모습의 어머니가 빛나는 순간으로 사진 속에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는 이 고운 모습으로 영원히 남겠죠. 여기는 이름 뭐예요? 얼굴이 퉁퉁하시게 이렇게 무슨 엄마가 이렇게 엄마 이거 보세요. 이 사진은 안 써야 되는데.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어머니와의 시간. 지금 이대로여도 좋습니다. 어여쁜 내 어머니, 부디 곁에만 계셔주세요. Have lost you forever, like a song in the night. 너를 위한 누구에게나 삶은 아름답고 빛나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시간들. 하지만 당신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닐까요? Holding you, holding you. Isn't you river flows in you? 천천히, 더 천천히. 너 맘속엔 강은